네,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한 주 증시 흐름 쭉 보면서 이번 주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될 텐데요. 자, 코스피가 좀 5개월 연속 오르더니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1984는 지켜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제유가 급락하다 보니까요. 저유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저희 제목도 달아드렸습니다만은 22회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용지표도 미국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증시의 호황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예, 최근에 이제 이제 악재 부분보다도 호재 쪽이 약간씩 그래도 좀 올라오면서 시장이 약간 숨통은 좀 트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와 악재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좀 씨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초가 되겠는데 우선 그 한 주간 이제 증시 호황제를 좀 놓고 예상되는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유가 하락 같은 경우를 과연 호재에 내야 될 것인가 악재에 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변수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그 글로벌 경기든 아니면 뭐 정책이든 모두 약간은 변곡점이 와 있기 때문에 호재도 되기도 하고 악재도 되게 하는데 일단 유가 하락만 놓고 단순한 면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게 뭐 나쁠 건 없고요.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폭락이 나오니까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좀 약간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다 국내 여러 가지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왔었는데 한 방 맞아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호재긴 한데 약간 관련 업종에게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호재는 계속 나오는 게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하고 있다는 것.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채널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더라 한 점이 되겠고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증시만을 놓고 볼 때는 뭐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이 자주 일어나고 또 그다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호재를 보고 있는 것은 또 12월이니까 배당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적 환원 정책 같은 경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외국인 매수 전환 같은 경우도 이건 당연히 호재겠죠. 다만 호재 속에 악재가 있다고 이 매수가 들어오는 금액이나 그 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종목들을 놓고 볼 때는 한쪽에 너무 좀 치중해 있다. 좀 특수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매도만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 정도의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악재로 이제 꼽았던 것은 그 돌발 변수 증가를 하나 꽂아놨는데 이게 당장 그 지난주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 월요일 캡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에 그 전주에 주말에 나왔던 것 때문에 돌발적으로 이제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도 또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은 10% 폭락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삼성전자의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증가하고 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중국 금리 인하도 있고 뭐 자사주 발표도 있긴 한데 대응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갑자기 이쪽이 뛰다가 또 죽었다가 이쪽이 뛰다 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돌발 변수가 지금 너무 많다는 것은 조금 악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엔화 약세 같은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더라. 뭐 원자재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달러 강세 거기다 엔화 약세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국내 증시에는 계속적인 좀 어떤 큰 돌을 하나 쥐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역시 주적 환원 정책 확대는 좋은데 기업 실적들은 좀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머징 펀드 쪽으로 보면은 자금이 조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호재 악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좀 비슷한 부분이다.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주요 일정도 잠깐 보시면 좋은데 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가 호황제 중에서 어떤 지표들이 중요한가 역시 이제 오늘 발표가 되는 11월 ISM 제조업 지수 이 부분은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중국 11월 제조업 PMI 또 11월 HSBC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상당히 중요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미증시가 지금 채널 상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익 매물을 내놓기 위한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어떤 수치가 나오냐보다도 시장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하겠고
화요일 보시면 뭐 또 11월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또 이제 5일 보시면은 고용 보고서 실업률 발표가 되는데 역시 미국의 정책 당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1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보고 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일과 5일의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일정 쪽에 보시면 역시 이제 뭐 피셔 연원 부의장 연설도 있고 사이버 먼데이도 있고 등등 하겠지만은 4일 보시면 22통화 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독일 쪽에 약간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22쪽에서는 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좀 풀자라고 보는데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강한 정책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2통화 정책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지금 경기 부양 정책 부양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20위 같은 경우도 목에 중요한 어떤 변수다. 전체 느낌은 사실 이런 지표들이나 정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올지보다도 그에 따라서 시장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차익 매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추가로 더 올릴 기회로 삼을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 드리는 것이 뭐 악재에 대해서는 좀 알고 피해 가자는 것이고 그나마 수익률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호재거리 좀 관련된 부분에 좀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정시 이슈 시장과 종목 쪽을 좀 나눠봤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이 많고요. 뭐 유가 폭락을 좀 이어가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의 성장주와 우리 증시 전체로 볼 때 성장주와 낙폭 과대주들이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폭락 같은 경우는 또 한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역할, 한쪽에 좀 힘을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유심히 계속 봐야 되겠고, 뭐 금융실명제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 등등이 있습니다만 종목 쪽에 보시면은 오늘이라고 하네요. 12월 첫째 주 삼성그룹 임원 인사가 있는데 임직원 인사가 있죠. 사장단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삼성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물산 등등에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또 인사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업, 어느 쪽에, 그룹의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그래도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4번 보시면은 그 애플 쪽인데 애플이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플은 실적도 좋고요.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좀 주주 환원 정책만 좀 강화한다 그러면은 연말에 그래도 지수가 크게 밀리진 않겠구나. 아마 애플 주가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이 월요일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담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힌트 주시죠. 뭐 어느 쪽으로 한번 가볼 것이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들이 돌발 변수가 많아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 낙폭 과대주들이 뛰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또 뛰었다가 또 주 중반 넘어가면서 유가가 폭락하면서 관련주도 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느낌은 따라가면 당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수급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잠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올 한 해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매수입니다. 기관 잘 보시면은 까만색 실선인데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제자리입니다. 샀다, 팔았다, 팔았다, 샀다. 이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롱숏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외국인도 보시면은 좀, 올해 초에 좀 팔았다가 그 이후에 쭉 매수가 들어와서 뭐 7조 이상도 갔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고, 최근에 또 바짝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중립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가 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낙폭 과대주냐 성장주냐 어떤 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낙폭 과대 쪽에서 성장주 쪽으로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장주 그러면은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검증된 종목만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살아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거기다가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이제 12월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배당 관련해서 자사주 발표도 그렇고 또 뭐 모든 기업들이 지금 12월 달에 보자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1월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뭐 크게 한번 지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 관련 개별주와 또 실적 관련 개별주 쪽으로 그쪽으로 시장보다는 종목적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첫째 주고 한 주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좀 정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